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유로 2024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바키아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16강 진출 경쟁에서는 불리하다.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2위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슬로바키아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슬로바키아도 수비적인 위험성이 있다. 1, 2차전 모두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인데 1차전에서는 VAR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2위는 확보할 수 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도 하다. 벨기에도 데브라이너 개인의 클래스로 겨우 루마니아를 극복한 것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물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내려놓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득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승리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상대의 멘탈과 실수로 이득을 본 케이스이기도 했다. 일단 슬로바키아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루마니아의 수비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 벨기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벨기에가 1위를 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비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실수로 허용한 뒤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1, 2차전 모두 골을 먼저 허용하는 등 끌려다니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기도 했다. 이어서 벨기에는 1차전보다는 결과와 내용이 모두 괜찮았다. 다만 벨기에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프리로를 주고서야 그나마 공격이 풀리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쿠의 드리블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루카쿠도 취소된 골만 여러 개다. 일단 벨기에 입장에서는 16강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효율이 그만큼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단 벨기에가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전히 벨기에의 공격이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코어 차이가 아주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벨기에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코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코는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2번의 유효 슈팅에도 오픈 플레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체코의 결정력이 좋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기록한 슈크가 근육 부상으로 3차전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슈크가 이탈한 이후로는 조지아를 맹폭하는 양상이 끊기는 등 슈크의 이탈은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일단 잠그고 역습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체코보다는 상황이 낫다. 다만 튀르키예가 한 방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 체코의 3백이 생각보다는 잦은 실수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글러나 일디즈 같이 조지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도 있고 이 두 선수는 지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서 체력을 다소 아낀 상황이기도 하다. 체코가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슈크의 이탈 등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오히려 수비진의 실수가 잦은 점을 튀르키예가 노려서 역습 한 방으로 실리를 챙기는 등의 접근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의 공격진이 1차전에서는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튀르키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조지아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지아는 잠그고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전에서는 골키퍼가 1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조지아의 역습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 막판에도 1대1 찬스를 그대로 날리면서 희망이 날아가기도 했다. 이어서 포르투갈은 1위를 확정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후보로 나오는 선수들도 핀란드전에서 상대 측면을 긁어버린 콘세이상 등이라 크게 공격력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튀르키예전에서도 상당히 원사이드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 조지아를 상대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비슷하게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사이드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후보 선수들도 개인 기량으로 이미 평가전 등지에서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준 점도 포르투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골키퍼가 또 2차전에서의 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체급 극복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